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조국 전 장관 공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3명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유재수 씨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특감반의 권리를 방해했다.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이런 혐의죠.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는데 공소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또는 적용 법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 기소돼 있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그런데 직무유기 혐의를 예비적 기소 사실로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유재수 씨의 감찰이 진행 중이었는데 외부의 구명 운동 등의 영향으로 감찰을 강제로 중단을 시켰다. 그래서 특감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잖아요. 그런데 직무유기는 이 감찰 중단 또는 종료 단계보다 그 이후 사후 처리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에 이첩을 하든지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이고 정식으로 통보를 이첩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 이걸 양다리 기소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로라도 처벌해 주세요. 이런 거니까. 변호인단은 투망식 기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투망이라는 게 뭡니까? 물고기 잡을 때 그물을 쫙 뿌려놓고 걷어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뭇가지도 걸려오고 자갈도 걸려오고 물풀도 걸려오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하나만 한 마리만 있어라. 그러면은 그 투망은 성공하는 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변호인단이 반발하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는 뭐 신청하는 거야 검찰의 권한이니까 그걸 나중에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은 또다시 이 재판부의 권한이니까요. 이 변호인단은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그러면은 공소장을 왜 변경하려고 할까? 왜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명백합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증인들 또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해서 부인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개시와 진행, 종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이제 조국 전 수석이죠. 더더군다나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한참 진행 중에 이 유재수 씨가 감찰을 기피하고 속된 말로 잠수를 탔단 말이에요. 휴대폰 제출해서 포렌식까지 했어요. 특감반에서. 그리고 나서 당사자를 불러서 문답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라는 것은 미국에 드나든 항공권 결제 내역,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자가 대납을 해준 것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처음 두 번째 갔다 온 정도만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은 채로 잠수를 탔죠. 장기간 병가를 내고 특감반에 전화도 잘 안 받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이 할 수 있는 감찰 활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종료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그간의 공판 과정에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검찰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졌다. 이거를 입증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면 직무유기로라도 처벌을 해달라는 건데 직무유기는 이제 사후 처리 단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감찰 중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치고 그러면 사후 처리를 할 때 박형철 전 비서관이 이인걸 특감 반장을 통해서 수사 일회,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의 의견을 달아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졌다. 어떤 공문이나 문서를 통해서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이첩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위 사실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금융위 부원장에게 통보를 해줬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것이 반부패 비서관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박형철 비서관 입장에서는 본인 관련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반부패 비서관이 아니고 이 소관 업무가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했다. 이것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한 것은 조국 전 수석이다. 그래서 조국 전 수석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예비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전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최종구 위원장 그리고 김용범 부위원장도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 부위원장이. 그런데 전화로 통보받은 것도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사후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은 이건 역시도 검찰이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공판은 증인신문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이에요.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을 증언대에 세우고 증인석에 세우고 선서를 받고 증인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부터 할 것이냐 박형철 전 비서관부터 할 것이냐 이걸 두고 신경전을 굉장히 팽팽하게 벌였어요. 그동안 재판부가 결정했던 것은 오늘 백원우하고 그 다음에 박형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변호인단도 그 순서로 맞춰서 피고인 증인신문을 준비해 왔는데 검찰이 시작하면서 박형철 먼저 하자. 우리는 그래야 이 어떤 스토리 라인이 맞는다는 거예요. 박형철부터 하자. 그런데 재판부도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변호인단도 이미 결정된 대로 백원우부터 하는 걸로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 법정에 이르러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순서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검찰이 좀 세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피고인 3명의 변호인단이 별도로 상의를 한 끝에 그러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박형철 전 비서관부터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진술 또는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기소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었을 텐데 덜컥 사후에 기소가 된 겁니다. 어찌됐든 박형철 전 비서관은 본인은 할 도리 다 했고 그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 본인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찰의 진술 조서를 펼쳐가면서 박형철로 하여금 백원우와 조국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실제로 박형철 전 비서관이 오늘 공판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인걸 특감 반장으로 하여금 이 보고서를 받고 조치 의견이 비어 있어서 수사 1회,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3가지를 조치 의견에 기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바로 눈앞에서 이인걸 반장이 그 내용을 기재했고 그것을 조국 전 수석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가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불러서 가보니 백원우 비서관과 둘이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그 논의한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줬다. 그것이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니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본인은 같이 의견 가담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나한테 통보를 해주길래 이 뭐 사표를 내는 것도 이 감찰 활동의 결과물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본인도 수긍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재수 씨가 포렌식을 거쳐서 문답 조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활동에 정황이 인지가 됐고 또 백원우 전 비서관도 유재수가 좀 억울하다는데 좀 선처를 해주면 어떠냐.
그 사표 받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등등의 증언으로 백원우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본인도 함께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언을 쏟아냈고, 뭐랄까요, 스스로 어찌됐든 뭐 누가 됐든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뭐 나는 발을 빼고 내 책임은 선을 걷고 뭐 이런 증언을 한 거겠죠. 다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한 적이 없을 법한, 또는 세게 주장한 적이 없을 법한 그런 증언도 오늘 하기는 했는데, 조국 백원우가 같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도 일부 했어요. 예를 들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오롯이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이런 증언을 하긴 하는가 하면,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것도 감찰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의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이다, 유재수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해를 하고 수긍을 했다라는 거고, 그 사표를 받고 감찰 활동을 종료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통보를 해줬더니, 전달을 해줬더니 이인걸 반장의 반응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낙담하는 표정을 짓기는 했는데 특별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정도,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는 진술조서에는 없는 이런 정도의 증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범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조국, 백원우, 박형철 3명이. 그런데 스탠스가 약간씩 다르죠. 모든 책임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조국 전 수석, 조국 전 장관이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검찰에 협조적으로, 그리고 조국 전 수석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방향으로 주장을 해왔고, 유재수 씨와 친분 관계가 가장 두텁고, 그리고 당시 특감 활동, 그리고 이후 사후 조치 과정에서 유재수 씨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려고 그래도 조금 노력을 했던 사람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고, 그래서 3명이 스탠스가 약간씩 미묘하게 다릅니다. 특히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가장 많이 갭이 있죠. 그래서 이런 증언이 법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는 검찰 측의 주신문만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반대 신문을 이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신문도 있을 예정인데 이것은 오늘이 아니고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 공판 소식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